그다음 도로의 건축 요건, 그다음에 건축법상 도로, 도로의 사용 권한 얘기했는데, 개발행위를 도로에서,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처음에. 개념들이 나오니까. 예, 도로가 뭔지, 도로가 뭔지에 대한 거. 근데 우리는 이제 길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예? 여러분들이 마음이 울적할 때 가는 오솔길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건축과 관련된 길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도로. 그래서 그 도로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도로에 보면은 건축 요건으로서 도로가 있어요. 도로법에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도로법은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아니, 건축법은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건축법상 도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건축 허가 요건으로서 도로 규정들이 쭉 나와요. 네, 그래서 그걸 좀 개념 정리를 하시라고 한 거고, 그 다음에 건축법상 도로. 건축법상 도로, 이제 보시면은, 이제,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 도로라고 하고, 이제 그 요건을 충족해야 되고, 국계법상의 도로, 그 다음에 도로법, 사도법, 관계법령에 따라서 고시된 도로, 그 다음에 건축 허가나 신고 시의 위치를 지정 공고한 도로, 그거에 대한 거고. 그 다음에 도로의 사용은 제가 나눠드린 교재, 도로 연결과 점용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도로의 사용이라고 간단하게 적어놨지만 이게 뭐 여러분들이 이제 동네에서 조그만 도로에서 그 집 짓고 사는 것은 도로 사용 관계 없어요. 이 도로의 사용, 도로 연결과 점용은 4차로 뭐 교재에도 이제 설명드리겠지만 4차로 이상으로 도로구역이 결정된 도로에 대한 얘기야. 그래서 그거에 대한 준거법은 도로법인 거고, 네? 도시계획 도로 이런 것들은 준용도로라고 해서 도로법 108조에서 명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로법이 왜 도시계획 도로를 따지나 하는데 108조에서 준용하게 돼 있거든요. 도로법이 이제 쉽게 말하면 제가 이제 기간도로에 대한 개념도 설명해 드릴 거예요. 기간도로를 규정하고 있는 게 도로법이야. 기간도로라는 건 뭐냐고요? 도로의 모든 기능을 다 갖고 있는 거야. 네? 네, 도로의 기능도 이제 개념에서 설명하겠지만, 도로의 개념을 다 갖고 있는, 기능을 다 갖고 있는 게 기간도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도로 사용 권한. 여러분 제일 문제되는 게, 중개실무에서 문제되는 게 그거예요. 전부 다 나라 거고, 뭐 나라에서 다 관리한다면은 아무 문제가 없겠죠. 그 다음에 다 기간도로급이면은, 도로의 모든 기능을 갖고 있는 기간도로급이면 전혀 문제가 없겠지. 네? 그죠? 자, 그런 도로가 있어요. 어느 동네 가면 있어요. 어느 지역 가면. 전부 다 나라 거고, 기간도로급의 도로 기능을 다 갖고 있어요. 어떤 거? 그렇죠. 신도시는 계획도시이기 때문에 다 기간도로야. 그리고 또 뭐예요? 나라의 거, 전부 다 나라 거야. 그러니까 문제가 안 되죠. 대신 그쪽 땅을 살려면은 비싸지. 그죠? 됐죠? 잘하셨어요? 시작하라고? 그래서 이렇게 순서가 될 거고, 맨 처음에 이제 개발행위를 위한 도로에 대한 어떤 개념들 설명을 드릴 거니까 이해 가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알아드린 것도 오늘 뭐 보실 일도 있어요. 보실 일도 있는데 특별히 볼 일은 없을 거예요. 가셔서 도로 점용 법령 및 사례를 한번 쭉 보세요. 앞에를. 개념을 잡으셔야 돼. 도로가 뭔지. 그리고 나서 도로 점용 민원 업무 편람은 매뉴얼은 공무원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청을 하게 되면 공무원들이 그걸 보고 해주고 안 해주고, 공무원들도 처음 발령받으면 어리버리해서 잘 안 보잖아. 있는지도 몰라. 해줘야 될지도 몰라. 그럴 때는 주무관님 여기에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는데 몇 가지 이제 뭐 바뀐 건 있어요. 네. 됐죠? 자, 그래서 개발행위에 관한 도로의 정의, 도로의 일반적 기능, 도로의 주요 개념, 그다음 국계법상 도로와 국토계획법상 도로라는 것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 건축법상 도로를 구별해야 되죠. 그다음에 이제 도로의 정의 뭐 했는데, 이제 국토계획법상 도로와 건축법상의 도로는 미리 말씀을 드리면, 국토계획법상 도로는 기반시설로서의 도로예요.
기반시설로서의 도로. 그 다음에 건축법상 도로는 건축 허가 요건으로서의 도로야. 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개념 정리를 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개념이 그 개념이에요. 그건 제 기준인데 제가 이해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렸고, 왜 국계법에도 개발행위허가 대상에 건축이 있을까? 건축법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국계법 보시면 개발행위허가 대상에 건축, 공작물 설치, 두 번째가 토지 형질 변경, 세 번째가 토속 채취, 네 번째가 적치, 분할 적치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뭐 꼭 순서대로 외울 필요는 없지만 그렇게 개념 정리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저도 그랬거든요. 왜 국계법에서 건축을 따질까? 건축과 공작물 설치에 대해서 개발행위허가 대상으로 해놨을까? 그냥 그때는 그냥 넘어갔었죠. 처음에는 건축법에 있는데 건축법에서 건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굳이 그걸 얘기하고 있을까? 라고 했는데 이제 제가 이해한 개념은 그겁니다. 네. 영광입니다. 앞에 하는 게. 그래서 국계법에서는 기반시설로서, 그러니까 기반시설이라는 것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생활 편의시설이야. 생활 편의시설로서의 건축을 정의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건축법에서는 건축 요건으로서, 허가 요건으로서 이제 건축에 필요한 거. 자, 그래서 건축법을 잠깐 볼 필요가 있어요. 건축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게 네 가지죠, 크게. 응? 건축 허가 요건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네 가지를 건축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게 네 가지. 건축법 1조를 보면 정확히 알 수 있는데, 첫 번째, 건물을 지으려면 땅이 필요하죠. 대지가 필요하죠. 그래서 건축법에서는 대지를 규율하고 있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지진 나면 무너지면 안 되잖아. 건물에 대한 구조를 얘기하고 있고. 세 번째는 구조만 튼튼하면 되나? 뭐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냉난방 시설도 있고, 뭐 TV 보려면 안테나도 있어야 되고, 전기도 있어야 되고, 그죠? 설비, 건축 설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배수 설비지. 다른 건 없어도 돼. TV 안 보고 살아도 돼. 그죠? 근데 뭐 지하수 먹어도 돼. 근데 내가 쓴 물을 버려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건축 설비 중에 하나가 배수 설비인데 이제 가장 중요한 개념이죠. 그리고 마지막이 뭐예요? 그 건물의 용도. 그래서 건축법에서 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이 건축법을 공부하지는 않는데 그 네 가지예요. 대지. 두 번째, 구조. 세 번째, 설비. 건축 설비. 그 다음, 나머지 용도. 아시겠죠? 그 정도는 기억을 하고 개념을 잡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적어드려요? 건축법 1조에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건축법 보시면 알아요. 자, 그래서 건축법에서 건축 허가 요건으로 네 가지를 규정하고 있죠. 그죠? 네 가지를 따진다고. 건축물의 용도, 그 다음에 구조, 건축 설비, 그 다음에 건물이 지으려면 대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대지. 자, 대지에 대한 추가적인 요건. 대지가 그냥 나홀로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까 말했는데 이제 수업 들어가면은 뭐 하겠지만 이 도로에 이제 일반적인 기능이 있어요. 도로의 일반적인 기능은 첫 번째. 네? 아니. 도로의 일반적인 기능. 도로의 일반적인 기능. 뭐 틀린 얘기는 아닌데 너무 앞서가셨는데 도로의 일반적인 기능은 자, 생각해. 여러분이 오늘 출근할 때, 여기 올 때 도로를 이용해서 왔잖아요. 뭐예요? 이동. 저쪽에서 집에서 이쪽까지 이동하셨죠. 이동 기능이 있는 거예요. 또, 예? 자, 쫙 왔어. 고속도로 타고 왔어. 고속도로 타고 온 사람. 네, 고속도로 타고 쫙 왔어. 이동 기능이에요. 이동 기능이 주 기능인 게 고속도로야. 그죠? 응? 빨리 오고 뭐 하는 거죠. 그 다음 뭐예요? 톨게이트 나와서 여기까지 오는데, 큰 길에서 여기까지 들어오는 거. 접근 기능. 어디를 들어가는 접근 기능이 있는 게 도로의 기능 중이야. 일반적인 기능의 두 번째야. 그 다음에 마지막 도로의 일반적인 기능이 있어요. 응? 뭐?
뭐? 그렇죠. 기반시설, 뭐 이런 것들. 공간 기능이야. 그 좀 더 큰 개념으로 보면 거기서 뭐 행사도에, 여의도, 뭐 광화문, 도로잖아요. 근데 거기서 사람들이 모여서 집회도 하고 하죠. 그리고 그 밑에 뭐가 있어요? 전철도 있고, 예, 어떤 공간적인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도로의 일반적인 기능은 세 가지인데, 어디로 치우치냐야. 예? 고속도로는 이동 기능이야. 고속도로에서 집회하진 않죠. 그냥 고속도로 안에다 뭐 묻지도 잘 않아. 그죠? 예. 지하 매설물 같은 거 어디다 묻어요. 기간도로는 기간도로지. 응? 그러니까 고속도로는 말 그대로 기간도로라고 하기보다는 뭐라고 해야 돼요? 응? 고속기능이야, 고속기능. 자, 내가 얘기했죠. 도로의 기능을 다 갖고 있는 거. 이동 기능, 접근 기능, 공간 기능을 갖고 있는 게 기간도로라고. 그런 것들은 어디예요? 어떤 도로예요? 네? 신도시 안에 있는 것들. 근데 이제 그 기능을 다 갖고 있는 건 결국에는 여러분 생활하고 밀접한 것들. 그러니까 기능상 분류로 하게 되면 도로를 기능상 분류를 하게 되면 국지도로 정도. 국지도로는 다 갖고 있어. 네? 이동하는 기능도 있고 내 집으로 들어오는 접근 기능도 있고 그다음에 그 안에 뭐 배수, 뭐 오수, 뭐 전기 통신 다 묻혀 있죠. 알겠어요? 그러면 자 설명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건축 요건으로서의 어떤 특수한 기능들이 있죠. 응? 최소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말한 대로 이동 기능, 접근 기능, 그다음 공간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은 기간도로야. 기간도로가 내 땅에 붙어 있다. 뭐 얘기할 거 없어. 다 있으니까. 네? 그죠? 근데 이제 그러한 세 가지 일반적인 기능이 없지만 어떤 기능이 있어야 돼요? 건축법상의 도로가 되려면 최소. 공간 기능이 있어야 되겠죠. 네. 공간 기능이 있어야 돼. 자, 건축법 건축 허가 요건으로서의 도로의 폭은 얼마예요? 건축 허가 요건으로서 도로의 폭. 그건 정상적인 도로고 2m 이상이면 되는 거야. 접도 요건에서 건축법 44조에서 4m 이상 도로에 2m 붙으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나는 내 부지는 건축 허가 요건으로서 내 부지가 도로라는 것에 2m만 붙으면 돼요. 그럼 뭐예요? 그 도로는 2m만 있으면 되는 거야. 네? 네. 그러면 건축 허가가 가능하고 또 예외 규정도 있죠. 도로가 아니어도 건축 행위가 불가능하고 아까 우리 김서연 대표님이 얘기했던 건축 요건으로서의 기능을 충족할 수 있으면 허가해 주겠다. 이게 건축법이에요. 건축 허가 요건으로서의 기능은 아까 말한 대로 뭐예요? 교통.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피난. 뭐 지진 나면 도망가야 될 거 아니에요. 지진이 났는데 내 부지에서 바깥으로 나가야 되잖아. 나가기 위한 어떤 공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것을 대지로 본 거지. 아니, 도로로 본 거지. 그 다음에 뭐예요? 피난. 소방. 소방에 대한 거. 피난 소방. 피난 소방은 같은 개념일 수도 있지만 좀 다르죠? 범위가 넓죠, 피난이라는 게. 그죠? 예를 들어서, 강도가 들어왔을 때, 그것도 피난이지, 뭘. 네? 내가 나가야 되는데, 울타리 안에 갇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안 되잖아. 어딘가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런 개념이고, 소방. 네. 그 다음에 마지막이, 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위생이에요. 위생? 내가 매번 얘기하지만 위생은 이제 그런 개념이에요. 결국에는, 내가 쓴 것을 버려야 되잖아. 물론 옛날에는 뭐 와서 이제 좀 풀어오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하수 관로를 통해서 나가죠. 그죠? 그것을 갖출 수 있는 기능. 됐죠? 그렇게 개념 정리하시고 쭉 보실 거예요. 괜찮아요, 질문. 자, 지금 제가 얘기했는데 머리가 맑아지는 사람이 있고 머리가 굉장히 하얘지는 사람이 있어요. 하얘지는 분은
공부를 더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거고, 머리가 맑아지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자, 도로의 정의, 일반적 기능, 주요 개념, 국계법상 도로와 건축법상 도로의 구분. 오늘 총 4개로 할 건데, 자, 도로의 정의는 이제 도로법에 대한 정의가 있고, 국토계획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정의가 있고, 그 다음 건축법상에서의 정의가 있고, 도로교통법에 대한 정의가 있어요. 자, 보시죠. 이것을 도로의 기능, 일반적 기능, 제가 일반적 기능이 뭐라고 그랬죠? 이동 기능, 접근 기능, 공간 기능, 이 3가지. 뭐 그 외에도 뭐 다르게 구분하시는 분도 있는데, 건축 행위와 관련해서는 그 정도만 하시면 돼요. 한번 따져보세요. 도로법에서는 이거 지금 써있죠? 차도, 보도, 자전거 도로, 측도, 터널, 교량, 육교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구성된 것으로서 10조에 열건된 것을 봐서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 이게 도로법에 대한 정의인데, 이건 뭐냐면, 이동 기능을 강조한 거예요. 도로법에서는. 네? 구분해 놓은 거지. 이동이지. 자전거 도로, 측도,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국계법에서는 뭐냐면, 도시계획 시설. 이게 뭐예요? 도시계획 시설? 그러니까, 기반시설로서의 도로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죠. 이거는 전부 다 이동, 접근, 공간 기능에 대한 개념인 거고, 그 다음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 이건 뭐예요? 접근 기능을 강조한 거예요. 그 다음에 도로교통법. 이 외에도 도로에 대한 정의들은 있어요. 그러니까 딱히 도로에 대한 것을 정확히 정의한 것은 여러 곳 법에서 정의했기 때문에 한번 훑어보는 거죠.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 이동 기능. 이동 기능이에요. 그래서 도로교통법은 나라 땅이든 개인 땅이든 따지지 않아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한 도로의 일반적 기능 잘 기억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로의 주요 개념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도로의 개념. 이 도로의 개념이 도로의 기능 중에 어디에 제일 가까운지, 3가지 요건을 다 기능을 충족하는지, 하나의 기능을 충족하는지 따져보시면 돼요. 기간도로, 기간시설, 간선시설. 비슷비슷하죠? 한번 보세요. 제가 이제 기간도로를 설명하기 위해서 기간시설과 간선시설에 대해서 얘기한 건데, 기간도로라는 말은 주택법에서 나오고요. 주택법에서 나오죠. 보행과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 그래서 보시면은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 그 다음 도로법 10조에 따른 일반, 국, 특별, 광역, 시도, 지방도, 그 다음 관계법령의 설정도로서 1호 이후에 준하는 도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공간 기능, 접근 기능, 이동 기능을 갖추고 있는 도로. 이 3가지 기능을 다 갖고 있는 것을 쉽게 말하면 기간도로라고 보시면 돼요. 개념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그 중에서도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물론 건축법상 도로는 아니에요. 고속도로는. 왜냐하면 건축법에서 얘기한 것은 사람과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데 보행이 통행이 안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국도를 놓고 봤을 때, 일반 국도를 놓고 봤을 때, 일반 국도는 기간도로이긴 하지만 이동 기능이 강화된 도로라고 보시면 되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우리 집 근처에 있는 소로 86, 소로 36, 8m 미만 도로, 그러니까 소로 2류 정도 보면 되겠죠. 8m 이상에서 10m 도로가 공간 기능과 접근 기능이 강조된 도로라고 보시면 돼요. 기간 도로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법정 도로, 비법정 도로라고 이제 강의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별로 굳이 구별할 실익이 없어. 그걸 구분해갖고 이익될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어떤 도로의 기능적인 측면으로서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부지가 접하고 있는 도로가 어떠한 기능을 많이 갖고 있느냐.
응? 이동 기능 없어. 쉽게 말하면 이동 기능이 약하다라는 건 뭐겠죠? 그렇죠. 그런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건축법상 도로는 될 수 있다. 네? 네. 근데 또 반대로 이동 기능하고 이제 고속국도가 이제 국도가 그런 개념일 수 있어요. 국도 진짜 그럴 수 있어요. 국도 일반 국도인데 이동 기능과 접근 기능은 가능한데 공간 기능이 없어. 그죠? 그 안에 매설물이 하나도 없단 말이야. 우호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거기에 붙어 있어도 자동차 전용 도로가 아니더라도 그게 없으면 어떻게 해요? 건축 행위가 안 되는 거지. 물을 어디다 버릴 거야. 이해 가셨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기간도로는 그런 거고요. 기간시설은 생활 편의시설이라고 보시면 돼요. 약간 말이 같지만 이 기자하고 간자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써 있잖아요. 그죠? 터기간자에 줄기간자잖아요. 네? 똑같은 말이에요. 기간도로 할 때도 그 기간은 터기자에 줄기간자. 간선시설 할 때 요것도 이제 줄기간자인데 이 기간이라는 말이 터기, 본래, 중요한 뭐 이런 의미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중요하고 줄기가 되는 도로. 그게 기간도로예요. 본래. 아시겠죠? 그렇게 개념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간도로는 기간시설 중에 하나겠죠. 자, 기간시설은 도로, 상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지역 난방시설들. 주택법에서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표시를 해놓은 거죠. 자, 기간시설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도로, 기간도로. 중요한 거죠. 모든 기능을 갖고 있어요. 공간, 이동, 접근 기능이 다 충족되어 있는 도로. 일반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돼요. 됐죠? 기간도로하고 제일 중요한 개념이 그 다음에 진입도로 개념이에요. 진입도로.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있거든요. 제 PPT 자료는, 제가 개인적으로 다 보내드릴 거예요. 안 적으셔도 돼요. 자, 보행 및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기간도로로부터 사업부지의 출입구에 이르는 도로. 거기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는 기간도로로부터 주택단지의 출입구에 이르는 도로라고 표시가 되어 있지만 개념 정리하게 되면 일반적인 개념 정리하게 되면 아까 말했죠. 기간도로는 뭐요? 세 가지 도로의 일반적인 기능을 다 충족하는 도로로부터 내 사업부지까지를 진입도로라고 보는 거죠. 이해 가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리도에 붙어 있다. 확포장이 완료된 리도에 내 땅이 붙어 있다. 그건 뭐예요? 기간도로가 바로 진입도로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집 들어오는 길이 3m 도로다. 이건 기간도로는 아니겠죠. 그죠? 응? 그리고 또 기간도로에 대한 진입도로에 대한 개념은 우리 광주시 도시계획조례 23조에 있어요. 교재 혹시 갖고 계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23조에 보면 진입도로는 이렇게 써놨어요. 빨간색. 이게 바로 기간도로를 설명한 거야. 진입도로는 기간도로에서 갈라지는 지점부터 개발행위허가 신청지까지 이르는 도로라고 설명하면 좋을 텐데 광주시 도시계획조례에서는 기간도로를 이렇게 쫙 나열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시도급 이상의 도로, 네? 고속국도, 일반국도, 그 다음에 특별시도, 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 중에도 시도급까지. 그리고 농어촌 도로에서는 뭐예요? 리도급 이상. 면도, 리도, 농도인데 리도급 이상. 그리고 또 뭐예요? 어디까지 완화해줬죠, 많이. 관계법령에 따라 도로의 구조,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부합하도록 6m 이상 개사로 완료된 계획 도시계획도로. 아시겠죠? 이 도시계획도로는 뭐냐면 도로법에 준용을 받는 도로예요. 됐죠? 이따 도로의 개설에 대한 거. 도로 개설. 제가 도로의 사용은
도로, 뭐 양보 좀 해서 껴앉으세요. 도로의, 도로의 사용은 도로 개설, 그 다음에 연결, 점용인데 그 개설하는 방법 중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도로의 구조 및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이 있고, 농어촌 도로의 구조 및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이 있고, 그 다음에 도시 군계획 시설의 결정 및 구조에 관한 규칙이 있죠. 그걸 근거로 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 외에 또 있어요. 도로를 개설하는 근거법들이 있어요. 도로를 개설하는데 기준이 되는 근거를 제시하는 법들이 있어요. 성장관리계획. 성장관리계획에서도 도로계획선이라고 해서 도로에 대한 거. 성장관리계획의 핵심이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장관리계획의 핵심이 도로다고. 무슨 도로? 기간도로. 기간도로가 없어서 난리치니까 성장관리계획 한 거고요. 자, 그리고 도로에 대해서, 도로 개설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드리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신도시. 신도시가 뭐예요? 지구단위 계획. 도로를 개설하는 방법 중에 근거를 제시한 것 중에 하나가 지구단위 계획이에요. 지구단위 계획은 뭐 사도법하고 관련도 돼 있는데 이제 잠깐 설명할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나열한 것 중 외에도 가장 중요한 거, 도로를 가장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지구단위 계획이야. 근데 쉽지 않지. 응? 저기서 말하는 도로는 기간도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진입도로가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간도로와 진입도로의 개념. 기간도로는 뭐예요? 기간도로는 아까 도로의 일반적 기능을 다 충족하는 도로. 이게 기간도로고. 그런 것들은 대부분 어떻게 해요? 나라에서 관리하니까 공공용 도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기간도로에서 내 사업부지까지를 진입도로로 한다. 네. 그 개념만 잡고 계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도로의 주요 개념 중에 측도하고 부채도로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 접도구역 관리 지침에도 있지만, 측도는 뭐예요? 본선 도로의 연결 관리, 접근 관리를 하는 것들이 측도고,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실 사례를 가지고 측도가 뭔지. 그 다음 부채도로. 도로의 신설 확장으로 인해서 기존 도로가 단절되는 경우, 예? 농경지나 마을이 끊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연결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들이 부채도로다. 부치는 부채 아니에요. 어이야. 그 다음에 이제 도로의 주요 개념 중에, 현황도로. 현황도로는 법정도로 플러스 사실상의 통로. 이건 어디 나오냐면, 광주시 성장관리계획 운영지침에 나와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현황도로로 인정을 받으면 건축행위가 가능하다. 네? 법정도로는 당연히 되겠고요. 그리고 현황도로로 인정을 받으려면 어떤 거? 적어도 아까 얘기하는 건축 요건으로서의 기능이 있느냐. 뭐 교통 사람이 들어가야 되죠. 그 다음 뭐요? 피난. 세 번째, 소방. 마지막 제일 중요한 게 위생인데, 배수로, 우호수가 최소한 깔려 있어야 되는 거야. 시골인데 무슨 도시가스야. 그죠? 전봇대 들어오면 되지. 그러면 적어도 우호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까 얘기했죠. 뭐 저기다 적어놨지만, 지목은 도로인데 건축허가 요건이 안 돼. 왜 안 돼? 물 버릴 데가 없네. 아, 버릴 수는 있지. 한 200m 내가 공사해서 가는 거야. 집 하나 짓겠다고? 배보다 배꼽이 더 크지. 그러니까 옛날 시골길, 지목은 도로인데 거의 용도 폐지된 도로들이 있어요. 광주는 그런 거 없지. 개발 압력이 높아서. 저기 시골 가면 지적상은 도로인데 산길이야? 아무도 안 다녀? 근데 내가 그 길을 이용해서 집을 짓겠대. 가능할까요? 집은 가능할 수 있어. 그런데 그걸 이용해서 내가 뭐 요양시설을 짓겠다? 그럼 요양시설 지으려면 당연히 여러 사람이 거주하니까 버리는 물량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갖다 가다가 증발시켜? 말이 안 되지. 응?
공공 수역까지 연결할 수 있는 배수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배수로를 어디로 가? 옆에 하천이 있으면 하천에다 연결하겠지만 하천이나 공유수면이 없다. 공유수면이 없으면 어떻게 해? 도로를 따고 내려가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다 우수를 묻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원주택지 분양하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거예요. 단지 내 도로 만들고, 단지 내 도로를 왜 만들어요? 그 단지 내 도로의 공간적 기능을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해 가셨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깔아. 뭘 깔아? 우수관. 그 다음에 또 뭐 내 지역으로 편입된 데지 그러면 우수관도 깔 수 있는 거고. 하여튼 뭐 정화조를 해서 그쪽으로 버려야 되는 거야. 그 다음 뭐 전기도. 나 전선 있는 거 싫어. 그러면 다 밑으로 묻잖아요. 그죠? 통신선. 묻는 이유가 그런 것들이지. 위로 가도 상관없어. 그리고 나는 필요 없다. 난 자연인이다. 그럼 그런 거 필요 없지. 뭐 TV도 안 보는데. 네? 네. 건축의 최소 요건. 그러니까 건축 요건으로서 제가 아까 4가지를 얘기했잖아요. 대지. 근데 그 대지는 그냥 대지가 아니고, 아까 말하는 그 위생시설을 할 수 있는 대지여야 되는 거야. 이해가셨죠? 그 다음에 구조. 여러분들이 건축법을 공부할 때 왜 공부를 하는지. 구조. 건축사들이 뭐 많이 따지는 게 뭐 구조 이런 거 많이 따지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뭐, 요즘 또 중요하지잖아. 안전이 강화되니까 뭐 내진 설계. 이런 것들이 뭐 구조에 대한 얘기고 또, 그 다음에 건축 설비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건축물 용도. 우리 또 중개하시는 분은 건축물 용도도 관련돼 있죠. 네? 이제 그런 것들이 거의 다 오래된 법이라서, 뭐 상위군으로 갈 때는 허가, 밑으로 갈 때는 신고, 같이 갈 때는 뭐 기재사항 변경이라고 하지만, 지금 건축 용도 변경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주차장이야. 주차장이 확보돼 있으면 뭐 뭘로 가든지 상관이 없죠. 지금 뭐 다가구 주택 불법한 이유들이 봐봐요. 주차장 때문에 그래요. 주차장이 없는데 쪼개서. 네? 주차장법이 계속 강화됐거든요. 0.4, 0.7, 한 대. 지금 아파트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한 1.5, 1.2, 그 정도 돼야 돼. 물론 법적 기준은 한 대지. 하지만 한 대 충족해서는 아파트 분양 안 되지. 네? 그죠? 2대, 3대. 앞으로는 이차가 아등도 차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왜냐면 지가 운전 안 하잖아. 차가 알아서 대기해. 나 유치원 가고 싶다 그러면 유치원 데려다 주고, 그럼 차가 걔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자율주행. 그러니까 자율주행이니까 어차피 그건 아니고 주차 공간, 그렇다고 차를 접을 수는 없잖아. 네? 그렇게 되겠죠. 네. 안 될까? 내가 볼 때 미취학 아동들도 전부 다 차가 있을 것 같아요. 또 좋은 데는 옥상에서 뭐 드론 타고 이동해야 되잖아. 그럼 옥상은 드론 주차장으로 이제 바뀔 거예요. 재건축할 때 옥상을 갖다가 슬라브 지붕으로 해가지고 드론을 다 해서. 아니, 애기 보는 로봇이 드론으로 바뀌었다가. 그럴 수 있죠. 예. 하여튼. 우리 황병국 중개사는 저보다 앞서가네. 하여튼 공간이 필요해요. 네. 그래서 현황도로 개념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광주에서 도로 중심선, 도로 계획선. 이건 뭐냐면 우리가 건축법에서 이제 설명드리겠지만 건축법에서 이제 정의가 4m 이상 도로에 너비 4m 이상 도로를 얘기하는데 그 4m가 부족한 거야. 어디서? 비도시 지역에서. 도시계획구역에서는 뭐 지가 알아서 다 신도시 같은 거 하는데 비도시 지역에서는 건축법에서 규정 4m만 충족했더니 어떻게 돼요? 엄청난 민원이 생긴 거지. 오포. 4m 도로를 이용해서 다가구 다세대가 들어오다 보니까. 그래서 성장관리계획에서는 도로 중심선 개념이 나와서 거기서부터 3m. 결국엔 6m가 확보되겠죠. 자동적으로. 그 얘기고. 그 다음에 계획도로가 아니고 도로계획선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네, 그걸 이제 참고로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로를 개설하는 거, 도로 사용 중에 도로를 개설하는 것은 뭐 도로법에 대한 정의도 있지만 이렇게 성장관리 계획이나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에서도 규정을 하고 있다. 근데 왜 지구단위 계획을 설명 안 하냐고? 그건 돈이 많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아파트나 곤지암 리조트라든지 휴양시설, 그 다음에 골프장,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할 때나 지구단위 계획을 하는 거예요. 제가 사도법 잠깐 설명하면서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개념만 오늘 잡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국토계획법상 도로와 건축법상 도로의 구별. 그런 개념이에요. 국계법에서는 뭐예요? 기반시설로서의 도로야.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접근 기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지와 도로 관계는 건축법에 적합할 것 해갖고 한 발 뺐어. 여기다 훅 넘겼단 말이야, 이거. 이거는 건축법 따라서 해. 접도 요건. 이 얘기인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도로법과 건축법상의 도로가 아닌 진입도로는. 처음에는 좀, 근데 뭐 공부 열심히 하면 침해 예방은 될 것 같아요. 도로법과 건축법상의 도로가 아닌 진입도로는, 이게 뭐예요? 건축법상의 도로? 다 법정도로라는 얘기겠죠. 근데 좀, 이 규정이 좀 약간 좀 명확했으면 좋겠는데, 이 건축법상 도로에는 나머지는 전부 다 기간도로인데, 건축법상 도로 중에 건축 허가나 신고 시에 위치를 지정 공고한 도로는 기간도로는 아니에요. 이해 가셨어요? 네. 인진입도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 그게 뭐예요? 요거야.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3321.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3321 규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거기에 적합해라. 그래서 개발행위 규모에 따라서 4m, 6m, 8m를 확보해라.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있잖아. 도시 계획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층수 또는 주택 호수 등에 따른 너비에 또는 교통수행 기준에 적합해라. 이게 이제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23조 5항? 교재 갖고 오신 분 읽어보세요. 도시계획 조례 23조 5항. 거기 공동주택 다세대에 나오죠. 계획관리지역 어쩌고 지역적으로 해서 나오는 게 5항이죠. 5항 아니에요? 3항? 3항에 나오죠. 3항에 이제 다가구나 공동주택 다세대는 6m로 확보하라고. 그 내용을 이제 이렇게 표시를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개발행위허가 대상인 건축과 공작물 설치를 위한 진입도로서의 도로. 이건 건축법상 도로야. 건축 설치 요건으로서의 도로. 그래서 최소 뭐? 배수 기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응? 배수 기능. 그 다음에 이제 판례에 대한 얘기예요. 건축물의 이용자로 하여금 교통상, 피난상, 방화상, 위생상, 안전한 상태를 유지, 보존해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질문을 많이 하죠. 돼요? 안 돼요? 라고 질문하는데 여러분이 판단하시란 말이야. 응? 내가 볼 때는 교통상, 피난상, 이건 통행을 얘기하는 거예요. 단순 통행이야. 교통상, 피난상, 방화상, 위생상, 안전한 상태를 유지, 보존할 수 있으면 그거는 건축법상 건축행위가 가능한 도로가 될 수 있고 그게 아니면 안 된다. 자, 물리적으로 가능하더라도 경제적으로 안 될 수 있죠. 그죠? 물리적으로는 가능해. 저 이렇게 설명을 잘 해줬어요. 근데 꼭 보면은 돼요? 안 돼요?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네? 됐죠? 건축 설치 요건으로서의 도로. 그거의 기준은 판례가 얘기하고 있어요. 교통. 뭐 접근, 이동 다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뭐 내가 조그맣게 나갔다가 밖에다 차 세워놓고 갈 수도 있겠지. 그죠? 일본이나 이런 데는 일본이나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뭘 따져요? 주차장. 돈이 있어도 차를 못 사. 주차장 확보가 안 되면. 그죠? 그러니까 내가 골목으로 있어도 돼. 밖에다 주차해놓고 내가 나가서 타고 나가면 되니까. 피난, 방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위생. 불 나면 어디로 가면 돼요? 내 부지에서 불이 났어. 나가면 되잖아. 근데 나갈 데가 없네? 왜? 지금 허허벌판 얘기하지 말고 양쪽에 집들이 있는데 내 집은 갇혀 있단 말이야. 그럼 어디로 갈 거예요? 도망갈 데가 없잖아. 그래서 최소 2m 확보해라. 자, 건축물의 이용자로 하여금 교통, 피난, 방화, 위생상 안전한 상태를 유지, 보존. 할 수 있으면 건축법상의 도로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말한 도로의 건축 요건으로서 이제 건축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4m 이상의 도로여야 돼.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4m 이상의 도로라고 해놓고 예외가 있어. 그게 바로 예외예요. 그래서 뭐라고 돼 있어요? 결국에 뭐예요? 2m 이상만 붙으면 돼. 응? 뭐 물리적으로 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도로부터 시작해서 도로로 지정받을 수 있으면 돼요. 근데 평평한 데서는 도로로 지정 안 해주겠지. 어디서 해줘요? 서울 특별시에서는 해줘. 특별시기 때문에. 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도로가 있어요. 서울에는. 아직도. 응? 계단식 도로. 어쩔 수 없지. 근데 여기서 광주에서 해줄까 안 해줄까? 안 해주지. 광주에서는 무조건 길 내라고 하지. 근데 서울에서는 거기에다 길을 내기 위해서는 경제적으로 엄청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야. 그렇다고 안 해줄 수도 없고. 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도로는 계단식 도로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 어디 있어? 서울특별시. 뭐 지방 대도시에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 데는 해줘. 근데 광주에서는 안 해줘. 여주도 안 해줘. 길 내라고 그러지. 아, 저기 언덕이니까 내가 계단으로 만들어서 도로로 할게요. 안 해줘.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건축법에서는 이제 중요하죠. 44조. 대지와 도로 관계를 정의하고 있죠. 2m 붙어라. 그리고 아까 건축법에서 정의하는 게 뭐죠? 건축물의 용도죠. 네?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은 4m 붙어라. 그 폭은 6m야. 도로 폭은 6m고 6m 도로에 4m 붙어라. 이런 얘기고요.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있잖아. 도로가 없어도 이러한 공지들이 있으면 이건 예외예요. 광장공원 유원지. 광장공원 유원지는 예시일 뿐이고 여기 있잖아.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 모르겠어.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 보세요. 이러면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가 있다면 건축법상에서는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따지는 게 뭐라고 했죠, 아까? 최소한의 위생시설. 배수로가 있어야 되는 거야. 내가 배수로만 뚫을 수 있으면 가능해요. 나중에 이제 중복돼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도로의 지정과 폐지에 대한 게 건축법 45조에서 하고 있고, 이해관계는 없어도. 그래서 보시면 여기 빨간색으로 해놨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광주는 그런 것들이 많으니까 광주시 건축조례를 보시면 예시를 해놨어요. 원래는 두 가지만 얘기했어. 이런 경우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등 사유로 예전에 고부간의 갈등이 심해서 해외로 이민 가버리고 안 왔어. 어떻게 동의서를 받을 거야? 안 와. 지금도 해외 우리 동포들 중에는 70년대 이민 가신 분은 우리 되게 못 사는 줄 알아요? 한 번도 안 왔어. 못 살지. 그 다음에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 이게 뭐예요? 현황도로. 이제 뭐, 이 도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구분을 해놨는데, 그냥 생활도로, 근데 그냥 딱, 사실상의 통로, 또 뭐라고 표현해? 근데 그냥 법에서 정의한 용어대로 쓰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현황도로. 현황도로는 아까 말한 대로 법정도로 플러스 건축법에서 얘기하는 도로 플러스 사실상의 통로. 그 사실상의 통로는 적어도 배수 기능이 있는, 배수로의 기능이 있는 통로여야 된다. 네? 아시겠죠? 자연인해도 물 아무 데다 버리면 안 되잖아요. 됐죠? 그 다음에 도로의 지정. 광주시 그 얘기야. 내가 자료를 만들어 놨었네요. 광주시 건축조례에서는 이렇게 많아. 주민이 통행로로 사용 중인 것들, 그 다음에 부특정 다수의 주민이, 여주시도 있어요. 여주시도 이런 것들 예시로 이렇게 해놨거든요. 광주 같은 경우 여객 자동차, 노선으로 이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
저 선동리 가면, 여기 버스가 다닐까 했는데 버스 다녀. 네. 그런 것들은 뭐예요? 도로로 지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뭐죠? 전기, 상수도, 하수도, 도시가스 등 공공기반시설. 이게 뭐래요? 기간시설. 기간시설이 매설되어 있는 경우. 이런 것들은 도로 지정을 이해관계인이 없어도 도로 지정. 도로 지정이 됐다라는 건 뭐예요? 건축법상 도로라는 거야. 명확히. 그 다음 건축선 지정하는 거. 뭐 여러분들이 뭐 공인중개사 공부하면서 많이 했으니까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도로 모퉁이 건축선. 이거는 뭐 차들 예각에서 120도 120도 미만의 예각의 둔각이나 예각에서 차가 긁히는 걸 막기 위해서 가각전제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 대지안의 공지. 대지안의 공지라는 개념이 있죠. 네? 공개공지는 아니에요. 공개공지하고 공지는 틀린 거예요. 공지는 공간을 띄워야 되는 거고 공개공지는 일반한테 개방한다라는 개념이고요. 이 공지에 대한 규정이 있죠. 자, 공지에 대한 규정은 건축법 58조에 일고 있고 또 어디 있어요? 공지에 대한 개념? 봐봐요. 공지에 대한 개념 어디 나오죠? 법에서? 개발행위가 운영지침에 나오죠. 그 다음에 우리가 2m 띄어야 되잖아. 유보 보존 용도에서는 2m. 내가 도로에 붙어 있어도 2m를 띄어야 되죠. 그죠? 또 어디 있어? 성장관리계획에 있지. 응? 왜냐면 이건 안전에 대한 거예요. 내 대지가 도로에 너무 붙어 있으면 건물은 최소한 어느 정도를 띄어라. 왜냐면 차가 와서 부딪힐 수도 있잖아. 그죠? 그래서 공지를 확보한다는 개념이거든요. 그 다음에 또 공지에 아주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어요. 성장관리계획에도 있고, 그 다음에 개발행위가 운영지침에도 있고, 건축법에도 있어요. 인접 대지경계, 도로에 접한 부지도 띄지만, 인접 대지경계도 최소 50cm를 떼야 되죠. 그죠? 근데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서, 뭐 용도 지역에 따라서 뭐 1.5m도 띄고 하는 게 건축 조례에 있는데, 나만 얘기하고 전혀 반응이 없어서. 됐죠? 93페이지? 건축조례, 우리 저 교재. 여기 교재는, 우리. 죄송해요. 여기 있다, 한 장. 88페이지. 88페이지 있죠? 88페이지하고 89페이지 있죠? 88페이지, 89페이지. 거기 있죠. 건축, 그러니까 세 군데서 얘기하고 있고, 도로법에도 있어요. 도로법에서 공지 개념이 있어. 네? 도로법의 공지가 뭘까요? 접도구역. 아까 얘기했잖아. 안전이라고. 도로법에서는, 도로법에서 도로법의 규율하는 것은, 시군 구도 또는 준용을 받는 도시계획 도로. 이게 도로법에 준용을 받잖아요. 그죠? 그 중에서도 특별히 공지를 두어야 될 도로가 있어. 지방도 이상. 고속국도, 국도, 지방도 이상은 공지 개념을 뒀단 말이에요. 그걸 그럴싸하게 뭐라고? 접도구역. 그래서 접도구역의 정의가 도로의 구조 파손 방지, 미간훼손 방지, 그 다음에 위험 방지. 이렇게 정의를 한 거예요. 결국엔 뭐예요? 안전에 대한 얘기지. 근데 그게 적용되지 않는 도로라고 하더라도 기간도로는 거의 아까 말하는 이런 공지 개념이 있다라는 거예요. 건축법에서 공지 개념은 뭐예요? 인접필지하고 경계를 띠라는 얘기야. 그러한 공지 개념인 거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행위가 운영지침하고 성장관리계획에서 말하는 공지 개념은 도로법에서 접도구역에 적용을 받지 않는 도로에 대한 공지 규정이야. 이렇게 개념 정리하시면 돼요. 오늘 머리 맑아지시는 분 되게 많아요. 네.
하얘졌다? 공부 열심히 하세요. 어떻게 해주라고? 너는 외과 의사가 아니에요. 머리를 가르고 넣어줄 수는 없고. 됐죠? 자, 공지. 건축법에서는 그렇게 건축물하고 건축물 사이에 그 안전 공간을 확보한다라는 개념인 거고. 됐죠? 그렇게 개념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아까 건축법상에 대한 거, 건축법상 도로에 대한 거. 건축법상 도로의 정의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니까 보행만 되고 자동차 통행이 안 되는 보행자 전용 도로는 건축법상 도로가 아닌 거고, 또 자동차 통행만 가능하고 보행이 안 되는 뭐 우리가 고속국도, 자동차 전용 도로 이런 것들은 그 건축법상 도로가 안 되는 거죠. 제가 예외적으로 고가도로나 지하도로가 건축법상 도로가 될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기술이 발전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응? 무슨 간선도로하고 지하하잖아, 도로를. 지하도로잖아, 이게. 응? 우리가 말하는 지하도로가 뭐 차가 교차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이렇게 지하로 하는 게 지하도로가 아니에요. 아예 도로가 지하야. 응? 처음부터 끝까지 지하야. 그 다음에 처음부터 끝까지 위로가, 그게 고가도로예요. 지금 개념은. 근데 예전에는 그게, 기술적으로 가능은 했지만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안 했지. 근데 지금은 가능하잖아요. 고가도로가 건축법상 도로가 될 수 있고, 지하도로가 건축법상 도로가 될 수 있다. 아까 말한 대로 그 공간 기능이나 이동 기능, 접근 기능만 갖추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로의 일반적인 기능, 그 다음에 건축 허가 요건으로서의 최소 기능, 이걸 다 구분해서 갖고 계시면 돼요. 그 도로의 일반적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을 기간도로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기간도로는 거의 누가 갖고 있어요? 소유자가 나라. 그래서 공공용 도로. 공공용 도로라는 공물이라는 개념이 여러분 교재에 있어요. 있지만 공물이라는 정의가 직접 공적 목적에 제공된 물건. 그래서 공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도로는 뭐예요? 직접 공적 목적이죠. 여러분이 공적 목적에 이용되잖아, 도로가. 그죠? 그래서 공물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이건 뭐예요? 100번을 쓰든지, 예? 100번을 쓰든지, 외우든지. 여러분 선택, 숙제요. 100번을 쓰든지, 외우든지. 건축법상 도로의 정의.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아까 제가 여기 해놨잖아. 요거. 그 다음에 이거야. 지형적 조건. 같이 기억을 하고 계세요. 거의 문제되는 게 이거야. 됐죠? 건축법상 도로의 정의.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국계법상 도로, 국토계획법상 도로, 도로법에 의한 도로, 사도법의 도로, 그 다음에 관계법령에 의한 도로. 이렇게 돼 있죠. 다른 건 문제될 게 없어. 국계법에 의한 도로, 도로법에 의한 도로, 도로법에서는 그 자동차 통행과 보행자 전용만 안 되는 거지. 그리고 나머지는 다 기간도로죠. 그다음에 사도법도 마찬가지야. 사도법도 기간도로예요. 네? 제가 사도법에 대해서는 사도법 잠깐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다음 문제가 되는 게 관계법령에 의해서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요게 이제 좀 애매모호하죠. 네? 근데 아까 도로의 일반적 기능을 갖다 딱 대입하면 결론이 딱 나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건축허가나 신고 시에 위치를 지정 공고한 도로. 요게 보는 거죠. 됐죠? 설명할게요. 맨 처음에 뭐 국계법에 의한 도로는 뭐 사용 형태별로 구분했고, 그 다음에 또 규모별로, 기능별로.
뭐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보시면 돼요. 그냥 별 중요하지 않아. 네? 됐죠? 이건 뭐예요? 다 기반 시설이고 도시계획 결정으로 된 도시계획 시설이야. 자, 국계법상 도로와 도로법상 도로를 설명하기 전에 설명드릴 게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 우리가 2000년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전에는 도시계획법이 있었고 국토이용관리법이 있었어요. 이원화돼 있었지. 도시지역 중에서도 도심지, 어번이라고 하거든요. 어번이라고 하는데 뭐 시티하고 어번이 비슷한 개념이긴 하는데 도심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계획이 돼 있었고 우리가 도심지 안에서도 서울의 변두리, 지금은 중심이 됐지만 뭐 강남의 아니 세곡동 같은데 내곡동 거기 개발제한구역을 해서 뭐 애지간한데도 서울 같지 않은 서울이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다 개발제한구역이 풀려서 도시화가 됐지만 도심지가 됐지만 그때는 서울특별시 안에서도 도시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제 뭐 그런 거예요. 시골이지 시골. 근데 지금 이제 바뀌었죠. 그래서 그때는 도시계획법이 적용이 됐었고, 예? 그다음에 국토이용관리법, 비도시 지역은 국토이용관리법이 적용이 됐었어요. 도시계획이 없었지. 그래가지고 도시지역 안에 있는 것은 도시계획 결정으로 했고, 그 외의 도로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구역 결정으로 한 거예요. 근데 그 법이 통합이 됐잖아요. 지금 2000년도에. 국토의 계획법하고 도시계획법하고 국토이용관리법이 국토계획법으로 통합이 됐지만 지금 체계는 이원화돼 있다. 그대로.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막 정신이 없어. 네? 비도시 지역도 도시계획으로 할 수가 있어. 네? 네. 이해 가셨어요? 근데 아직까지 비도시 지역에 있는 도로구역을 도시 지역에서 도로구역 결정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도로를 개설하는 거, 기간도로를 개설하는 방법이 도시계획으로 결정하는 방법이 있고 도로법에 의한 도로구역 결정으로 하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만 개념 잡으시면 돼요. 알겠죠? 명확하지가 않아. 네? 비도시 지역을 도시계획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 네? 하지만 도시 지역을 도로구역 결정으로 하지는 않아. 아직까지 관행적으로. 근데 법은 통합이 돼 있어요. 이미 2000년도에. 어렵죠? 자, 그래서 도시계획 도로는 뭐 볼 거 없어요. 특별히 여러분이 기능별, 규모, 그 다음에 그 정도만 보시면 돼요. 자, 도로법상 도로와 준용도로. 제가 그래서 도로법상 도로와 준용도로를 같이 표시한 거예요. 도로법에서 하는 것은 뭐예요? 기간도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도로의 일반적인 기능인 이동, 접근, 공간 기능을 다 갖추고 있는 도로. 네? 그리고 108조에서, 도로법 108조에서 준용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도시계획 도로들이 있죠. 네? 이런 것들 다 도로법에 준용을 받아. 안 받는 건 뭐예요? 특별히 농어촌 도로 정비법이라든지, 특별법에서 하고 있는 것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도로법에 보니까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라고 해놨고 도시계획도로, 모든 도시계획도로는 전부 다 도로법에 준용을 받는 도로예요. 아시겠죠? 도로법이 적용이 돼요. 응? 저 시기가 안 맞아서. 30분만 더 하고 한 번 쉬고 나머지 할게요. 네. 그 다음에 접도구역은 아까 얘기했죠. 응? 도로법에서 규정하고 있어서 얘기한 건데 이거는 일종의 공지의 개념이에요. 공지의 개념. 그렇기 때문에 뭐 건폐율 계산할 때는 건물은 못 앉혀. 일반적으로는 원칙은 건물은 못 앉혀. 공지 개념이니까. 근데 이제 예외 규정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할 건데, 도로법이 있으니까 이제 도로법에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기간도로와 기간도로를 연결하는 것에 대한 게 나오지. 자, 어디까지? 일반국도, 지방도 4차로 이상의 도로구역이 결정된 도로. 아시겠죠?
자, 고속국도 자동차 전용 도로는 별도로 규정이 있어. 네. 그 다음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도로에 따른 도로. 그 대통령으로 정하는 도로는 이 세 가지를 얘기해요. 지방도 4차로 이상으로 도로구역이 결정된 도로. 그래서 지방도까지는 왕복 2차선이라고 해도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이 규정이 적용이 되고요. 4차로 이상으로 도로구역이 결정된 도로. 근데 시도인데 4차선이야. 그러면 이 변속차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이 적용이 되니까. 됐죠? 이해 가셨죠? 네. 그래서 내가 봤는데 도로구역이 결정된 거. 특히 우리 이제 이따 사례로 보여드리겠지만 예전에 제가 있었던 늑현리 사무실. 그 앞이 2차선이야. 시도. 그러니까 거기서는 변속차로가 필요가 없죠. 자, 아까 국가 지원도 98. 국가 지원도, 지원 지방도죠. 그죠? 지방도에는 있으니까 거기다가는 어떻게 돼요? 변속차로가 있어야 되는 거야. 도로를 연결할 때, 도로 점용 연결을 할 때 이 도로법의 적용을 받는 거죠. 여러분이 교재로 나눠드린 두 권을 잘 아셔야 돼요. 그 다음 도로 점용어가 이게 설명 드릴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도로 점용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안에다가 지하 매설물을 묻는 것도 도로 점용이에요. 네? 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교재가 다 그 내용이에요. 양이 많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건축법상에서 있는 법정도로 네 가지를 얘기하는데 그 중에 이제 세 번째가 사도법상의 사도를 얘기하거든요. 자, 가장 많이 혼동하는 게 이 사도법상의 도로예요. 그래서 그 연역을 설명을 드릴게요. 사도법상의 사도는 굉장히 오래됐어요. 조선 사도규칙? 일제강점기 시절에 조선 사도규칙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왜 만들어졌겠어요? 그리고 61년도에 법이 만들어져. 61년도에 법은 자동으로 만들어졌어요. 우리가 이제, 전화가 진동으로 하는데도 신경 쓰여서. 그 61년도에 만들어졌는데 그건 뭐냐면 일제시대에 있던 법을 그대로 61년도에 다시 만든 거예요. 조선 사도규칙을 기준으로 해서 사도법을 만든 거지. 그러니까 굉장히 사도법은 역사가 오래된 거죠. 어떤 의미냐면 자, 사도법은 결론부터 맞들으면은 기간도로일까요? 사도법은 기간도로일까? 사도법에 의한 도로는 기간도로일까 아닐까요? 고개를 좌우로 젓는 분이 있어서 그런데 기간도로 맞아요. 그 당시에 기간도로가 필요했던 거야. 근데 나라에 돈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야, 네 개인이 만들고 그것을 막지는 마. 다 쓸 수 있게 해줘. 그게 사도법이야. 출발이. 그런데 지금 사도법을 안 써. 왜 안 써요? 사도법은 비도시 지역에서 써였던 거야. 도시 지역은 도시계획, 서울특별시 안에 도로가 필요하면 나라에서 이렇게 해서 만들었겠지. 근데 사도법은 비도시 지역에 쓰였어. 언제까지? 활발하게 쓰였어요? 2000년도까지. 2000년도에 국토계획법하고, 도시계획법하고 국토이용관리법이 통합되면서 이제 사도법이 제가 과거법 얘기하잖아요. 과거법이 됐어. 그때부터는 무슨 법을 이용해? 네? 비도시 지역에서 길을 내려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도법에 의한 도로는 기간도로라고. 무슨 법을 이용해? 지구단위 계획. 그 전까지는 지구단위 계획이 도시 지역에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게 도시계획법에 있던 거하고 건축법에 있던 것을 짬뽕시켜 놓은 게 지구단위 계획이야. 지구단위, 아까 그랬잖아. 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 방법, 기간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 근거법 중에 하나가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사도법이 쓰이지를 않는 거야. 네? 그래서 법에는 규정이 돼 있지. 근데 요즘 뜨고 있어. 사도법이. 다시. 네? 사도법은 뭐예요?
자, 잘 생각해봐요. 사도법은 소유자가 누구야? 개인이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혜택을 준 거야. 어? 대신 누구야? 일반 공중이 다 이용할 수 있는 게 사도법이잖아요. 근데 결국엔 소유만 너 거, 네 거고 네 돈으로 개설하는데 모든 사람이 다 쓰고 함부로 막지도. 유료도로법에 있는 유료도로가 아니에요. 사도법은 통행료를 못 받는 거야. 예? 막지도 못해. 그러면 뭔가 인센티브를 줘야 될 거 아니야. 허가가 쉬워. 사도 개설 허가가 의외로 쉬워. 예? 이해 갔어요? 내가 땅 사가지고 내가 도로를 개설해. 어디급? 군도 이상의 시설 기준을 충족해야 돼. 과거에는 시도나 군도 이상의 시설 기준을 충족해야지만 그게 사도법의 기준이었어. 그러니까 당연히 기간도로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2000년대 이후에는 아이씨 뭐하러 사도법을 이용해. 지구단위 계획. 어차피 내가 아파트를 짓거나 골프장을 짓거나 뭐 할 때는 지구단위 계획을 해서 저기 기존의 공공용 도로에서 길을 뚫어 오는데 그죠? 필요가 없었어. 그래서 그랬다가 완화해줬어. 어떻게 완화해줘요? 사도법이 이제 사도가 되니까 과거도로가 되다 보니까 리드급 이상의 시설 기준만 충족하면 되는 걸로 2012년도에 개정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기존에는 헷갈릴까봐 말씀을 안 드렸지만 사도법은 과거법이 맞아. 2000년도 전까지. 근데 2000년도 이후에는 지구단위 계획으로 막 했는데 그 이후에 법을 개정해서 원래는 사도법에 의한 사도는 시도하고 군도 이상의 시설 기준을 충족했어야 되는데 이걸 리도급으로 완화했단 말이야. 면도 리도. 농어촌 도로 정비법상의 리도급으로 완화해 주니까 어떻게 돼요? 누구나 개설할 수 있겠지 이제. 그래서 주로 어디 쓰요? 지구단위 계획이 안 되는데. 지구단위 계획이 안 되는데. 개발제한구역이나 상수원 보호구역 이런 데서 사도 개설 허가를 받으시면 돼요. 우리 뭐 김땡땡 중개사님 눈이 확 커지는데 원래 큰 눈이 더 커진 것 같은데 돈 되는 얘기예요. 사도법을 이용하세요. 자, 사도는 뭐야? 나라에서 해주는 게 하나도 없는 거야. 네가 땅 사서 네가 개설해. 근데 2000년도 초까지는 그게 맞았어. 아쉬운 사람이 골프장 개발하는데 도시계획 도로도 아니야. 도로구역 결정할 수도 없어. 그럼 내가 어떻게 해요? 기존 도로까지, 응? 뭐 지방도까지 내가 골프장에서 도로를 개설해야 되잖아. 그런 것들이 사도였거든. 근데 그때 그 도로의 시설 기준은 시도나 군도 이상급이었어. 그래도 했단 말이야. 근데 그 이후로는 아예 안 해. 할 이유가 없지. 그냥 지구단위구역으로 해서 도로를 해버리니까. 도로계획이 들어가니까. 이해 가셨어요? 이 말 뜻이 이해가 안 가는 사람은 공부 열심히 하세요. 됐죠? 그래서 이 사도법의 정의가 그렇게 되는 거야. 다음 각호의 도로가 아닌 것. 이 도로가 아니야. 도로법 2조 1호에 따른 도로. 뭐요? 시군 구도까지. 일반 국도, 고속국도, 일반국도, 그 다음에 특별시도, 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가 아닌 것이에요. 사도는. 그리고 또 도로법에 준용을 받는 도로, 뭐요? 도시계획도로. 네? 광주시는 6m 이상을 얘기하죠. 원래는 소로 2류 8m 이상 도로까지가 기간도로예요. 그리고 이제 농어촌 도로법에 따라 농어촌 도로하고 농어촌 정비법에 따라 설치된 도로 해놓고 여기 써있죠. 다만 3호, 4호의 도로는 도로법 50조에 따라 시도 또는 군도 이상에 적용되는 도로 구조를 갖춘 도로의 한정. 응?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자, 사도법의 시설 기준이 뭘로 날아갔다고 그랬죠? 리도급으로 내려갔다고 그랬죠. 그 전에는 이 조항이 없었겠지. 시도나 군도급이었으니까. 그래서 1, 2호만 됐었거든. 과거에는. 근데 만들어주면서 이 도로는 아니지만 이 농어촌 도로는 뭐예요? 시도 군도급의 이상의 시설 구조와 시설 기준을 갖춘 도로를 얘기하는 거야.
응? 그러니까 농어촌 정비법에서 말하는 것은 생활 정비 사업으로 만드는 도로인데 이것도 이게 면도든 니도든 그게 중요하잖아요. 니도라고 해서 뭐 왕복 2차선이지는 않아요. 4차선일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사도법은 이러한 도로가 아니지만 거기에 연결해서 써야 되는 거야. 그래서 사도법이 이야기가 조금, 왜냐면 없으니까. 근데 지금 실무적으로 쓰이는 것은 지구 단위 계획이 안 되는 상수원 보호구역이나 아니면 뭐요? 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은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지구 단위 계획 안 해주잖아.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서 길을 내고 싶다. 그러면 사도개설 허가를 받으면 되는데 사도개설 허가는 개인이 땅을 사서 지 돈으로 짓는 거니까 나라에서 허가가 쉽겠지. 이해 가셨어요? 그렇게 접근하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담당 공무원이 잘 모른다. 특히 지방은. 왜요? 왜요 그럴걸? 왜 사도 개설을 해요? 사도법에 의한 사도와 사설도로는 다르다. 아시겠죠? 네? 여러분이 건축하거나 신고시에 위치를 지정 공고한 도로는 사설도로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사도법에 의한 사도는 아니에요. 자, 사도법은 뭐요? 도로의 구조 및 시설 기준이 리도급 이상의 기준을 충족해야 돼. 아시겠죠? 그리고 2012년도 이전에는 시도와 군도급의 시설 기준을 충족했어야 돼.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사람들이 안 했지. 차라리 지구 단위 계획으로 가지 사도법에 의한 사도를 이용할 필요가 없었어요. 지구 단위 계획이 없었던 2000년도 이전에는 사도법에 의한 사도로 많이 했지.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그걸걸? 아시아나 CC? 그거 통과하잖아. 아시아나 CC 가운데. 길을 지가 저기 양지아시에서 뚫어왔겠지. 근데 왜 지금 사도법엔 도로가 아니냐고? 나라에서 이제 도시계획 도로로 수용했겠지. 서울이 밑에 그 개발제한 서울이 밑에다 다. 아니요. 아니, 다 그렇게 한 게 아니고요. 이제 그때는, 지금 이제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지. 그거는 이제 도시계획 도로나 도로법상의 도로겠죠. 근데 내가 기간 도로를 만들고 싶으면 사도법에 의한 사도를 이용할 수 있다라는 팁을 드린 거지. 그게 사도법에 의한 도로가 아니고요. 다 그거는 공공용 도로지. 기존 도로들은. 이해가 잘 안 가셨어요? 네. 묻지 마세요. 괜히 제가 어려운 거 가르쳐 드렸나 봐요. 그냥 사도법상의 도로는 과거법이다 그러면 끝나는데 제가 그래서 맨날 사도법상의 도로는 과거법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거는 정말 퀄리티가 있는 도로예요. 여러분이 이걸 활용한다? 네? 그렇죠. 왜냐면 지금 이제 특별한 지역, 개발제한구역이나 상수원 보호구역 외에는 저 도로를 쓸 이유가 없어요. 지구 단위 계획으로 하면 되지 뭘. 골프장 개발한다. 공장, 산업단지 전부 다 지구 단위 계획이잖아. 무감리나 신월리 다 개발한 게 지구 단위 계획인데 지구 단위 계획에 우리가 뭐 지방도 325까지 지구 단위 계획으로 나와 있어요. 아예 거기까지 딱 도로까지 해서 접속하는 거. 아까 도로의 연결에 대한 규칙이 나오잖아요. 그 접속에 대한 게 다 나오잖아. 그걸로 했던 거야. 아시겠어요? 죄송해요. 야, 사도법은 너무 길게 설명했네. 됐죠? 그 다음에 관계법령에 따라 결정 고시된 도로. 뭐 그 대표적인 게 농어촌 도로고, 또 관계법령이니까 산지관리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특별법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이게 법정 도로이지만 관계법령에 의해서 신설 고시된 도로지만, 예? 아까 말한 대로 건축 설치 요건으로서의 도로가 되려면 최소한
공간 기능을 갖고 있어야 된다. 특히 그 공간 기능 중에서도 배수 시설, 응? 건축 설비 중에 배수 시설이 가능해야 된다. 응? 그 개념만 머릿속에 넣고 계시면 돼요. 농도, 리도, 농도라고 돼 있는데, 농어촌 도로인데, 적어도 리도급 이상을 기간도로라고 얘기해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건축허가나 신고 시에 위치를 지정 공고한 도로. 이 도로 지정 절차도 굉장히 오래됐어요. 네? 도로 지정 절차도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개념이 이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야 돼. 이거는 마지막에 설명할 그 도로 사용 권한에 대한 얘기야. 네. 그래서 아까도 적어놨지만, 도자는 찍었는데 도로 지정이 안 돼 있거나, 도로 대장에 등재가 안 돼 있고, 뭐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럼 내가 이것을 쓸 수 있냐, 없냐? 질문을 그렇게 하시죠. 돼요, 안 돼요? 또 이렇게 묻지? 찾아야지. 그 도로가 개설된 경위, 그 주변의 필지, 그 다음에 그 도로 개설로 인해서 편익을 제공받는 필지들하고 관계, 이 도로가 개설됨으로 해서 이익을 받는 도로들 관계 있잖아. 그거에 따라서 이게 내가 이제 뭐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포기된 거냐? 포기됐다면 일정 부분 지하야도 영향을 포기한 걸로 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냥 쓸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 마지막 시간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도로 개설에 대해서는 여러분 교재 나눠드린 거니까 보세요. 이거는 뭐요? 어디까지? 아까 이제 도로법에서 얘기한 4차로 이상으로 도로구역이 결정된 도로. 아시겠죠? 지금 이렇게 새롭게 나눠드린 교재는 거기에만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집이 시골집인데, 도로가 3m 붙어 있어요. 그거 도로 개설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네? 그거는 건축 허가나 신고 시에 위치를 지정 공고하면 돼. 그리고 배수로만 있으면 돼요. 배수로가 없어도 돼. 뒤쪽으로 국어가 있으면 돼. 시골 땅 보면 다 국어 있죠. 그리고 그 국어는 공유수면까지, 공공수역까지 연결이 돼 있어야 돼. 가다 끊어져. 없어. 가다 보니까 없네? 그럼 어떻게 됐냐고? 가다 마른 거야. 너무 멀어서. 집 같은 건 넘어갈 수 있겠죠. 하천이 국어가 이렇게 있다가 우리 집에서 공공수역 저기 하천까지, 후하천까지 있었어. 쭉 흐르는 것 같은데 가다 보니까 길이 없어졌네? 하천이 없어졌어? 가다 말랐어. 마를 수 있죠. 땅으로 자연 습수되니까. 근데 집은 괜찮아. 근데 만약 공장을 짓겠다 그러면 내 배수로가 공공수역까지 쫙 연결이 돼 있어야지. 안 돼 있으면 꼼꼼한 공무원한테 걸리면 허가 안 나. 아시겠죠? 시골 같은 경우가 많아요. 여기는 이제 뭐 그런 것도 엄격히 따지죠. 그러니까 도로 연결, 도로 점용, 굴착, 뭐 이런 것들은, 오늘 디테일하게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혼란스러우니까, 네? 네. 다음에. 그리고, 도로 개설하는 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도로의 구조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이 있고요. 농어촌 도로의 구조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이 있고, 도시 계획 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이 있어요. 여기에서는 교통시설로서 도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그 외에도 이건 세부적인 거야. 뭐에 대한 거? 기간도로에 대한 거. 여러분들이 기간도로를 개설하고 싶다. 그럼 이걸 준용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사도법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리도급 이상의 구조 및 시설 기준을 충족하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이거 따지겠지. 농어촌 도로의 구조 시설 기준을 규칙. 사도법에서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사도법에서 뭐라고만 했어? 리도급 이상. 네가 사도를 개설하고 싶으면 리도급 이상. 우리 김희균님께서 늦게 오셔서 찍는구나. 드릴 거예요, 자료. 파일을 드릴 거니까 찍지 마세요. 네. 아셨죠?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쉽게 말하면
지구 단위 계획에서도 이 도로의 구조 및 시설 기준을 얘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이걸 따르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한번 쭉 국가법령봉투센터 가셔서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응? 그다음 도로와 다른 시설을 연결하는 규칙 보면 변속차로. 아까 변속차로 어디까지? 4차로 이상으로 도로구역이 결정된 도로. 곡선구간 마찬가지. 교차로 영향, 변속차로 최소 길이 이런 것들이 여러분 나눠진 교재에 그대로 다 있어요. 이거 설명하라고? 오늘 다 해도 못해. 이해도 못 하실 거예요. 그냥 쭉 봐. 그 다음에 도로 점용. 도로 점용의 허가 기준, 굴착을 수반하는 점용료 산정 기준. 점용료 당연히 내겠지. 이걸 갖다 우리가 사용이라고, 도로 사용을 일반 사용과 특별 사용이라고 구분지어요. 일반 사용은 뭐냐면, 그냥 공공용물이니까 다니는 거야. 근데 이제 도로 점용이나 굴착 이런 것들은 특별 사용이라고 봐요. 네? 일종의 설권 허가를 해주는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그거에 대한 점용료를 내고 안 내면 변상금이 부과되고. 그다음에 이제 도로 사용 권한에서 잠깐 쉬었다가 요거 하고 질문 받고 실 사례를 해서 마무리 질 거예요. 자, 도로 사용 권한은 목적의 사용, 배타적 사용 수익권, 수도든 시설권. 그러니까 문제되는 것들이야. 도로 사용 권한에 대한 거. 자, 도로는 도로지만 내가 그거에 대한 사용 권한이 있느냐? 쉽게 말하면 기간도로. 자, 사도법은 나머지는 다 나라 거예요. 뭐 보상이 안 됐더라도 나라 거야. 박정희 대통령이 강제로 뺏었던 새마을 사업이든 나라 거야. 자, 사도법에 의한 도로는 개인 거지만 막을 수가 없어. 맞죠? 그래서 기간도로라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문제가 되는 게 이런 것들이야. 뭐 여기에 다 해당될 거예요. 도로가 아닌데 도로로 쓰고 싶어. 유일한 진입도로야. 내가 가기 위해서. 뭐 이제 설명드리면은 뭐 제방도 있을 거고, 하천. 물이 다니는 하천? 뭐 지나갈 수도 있겠지. 국어? 지나갈 수도 있겠지. 그다음 농로. 가장 헷갈리는 게 농로,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제 설명을 쉬었다가 할 거고, 그 다음에 배타적 사용 수익권. 이제 뭐 그런 것도 설명. 문제되는 것들이에요. 우리 여러분이 도로와 관련됐을 때. 그 다음에 수도든 시설권, 주의토지 통행권, 일반 통행 방해죄, 공유도로. 뭐 민사적인 책임을 묻는 경우도 있겠지만, 실무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쉬었다가 설명할 건 이제 실무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들. 화장실은 1층에 있습니다. 저는 겁나 잘하는데. 그거 아니시죠?